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의원님을 찾아온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불러주셔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인터뷰 릴레이 칭찬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당의 동료 의원분께서 의원님을 칭찬해 주셔야 제가 뵐 수 있었거든요. 제가 칭찬받을 일이 한 게 없는데 그랬구나. 자,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떤 의원분께서 어떤 면을 보고 칭찬하셨는지 궁금하시죠? 네, 정말 궁금합니다. 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최승재 의원님, 네, 저 민병덕입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최승재 의원님이 보내주셨던 그 진심 어린 지원, 그리고 최승재 의원님이 보내주셨던 의원님의 그 엄청난 투쟁, 의지,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주장들을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을 위해서는 무엇이 조금 더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나갔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승재 의원님이 저의 동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제가 믿습니다. 최승재 의원님, 앞으로도 동지가 돼서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칭찬을 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병덕 의원님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릴레이 칭찬 방송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지목을 해주셔서 저희 의정 활동에도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고 함께 동반자적 관계를 평가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중소상공인을 위한 마음, 서민을 위한 마음을 노력을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종사자분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민병덕 의원님과 더 노력하겠다는 또 다짐의 말씀도 약속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네. 민병덕 의원이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최승재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민병덕 의원께서 칭찬해 주신 포인트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을 위한 의원님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고 계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정치인으로 직접 발로 뛰어든 데에도 많은 여러 가지 결심이 있고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래 해왔듯이 IMF가 터진 이후에 직장 생활 그만두고 여러 가지 어떤 실패한 이후에 소상공인 장사하면서 생업을 영위하면서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카드 수수료이나 문제, 임대료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불공정한 문제 이런 등등의 사실은 뭐 알면 알수록 제가 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도 들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숫자가 많은 네. 개체입니다. 종사자까지 치면 한 700만 정도 되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인데 경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어떤 정책적인 부재 속에서 좀 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상공인협회라는 단체를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아서 만들었고 또 법정단체로 만들었습니다. 법정단체가 만들어지기가 상당히 좀 쉽지도 않은데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상공회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초대 소상공인협회장으로 활동을 했고 2020년 2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인재 영입 케이스 1호로 영입이 돼갖고 비례대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현장에서 느꼈던 점들, 그러니까 뭐냐 보면은 이거는 조금 이제 법은 있으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꼭 법이 없다 보니까
일반 실제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되는데 법이 없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만 들어도 아유, 어떤 분이실지도 알겠고요. 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느껴집니다. 자, 이런 의원님께 진짜 감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국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모셔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홀 장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이제 포기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완화돼서 그나마 좀 숨통은 트였는데 지금 그 동안에 버티지 못하고 지금 무너진 여기 우리 상인의 회원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퇴사하면은 그래도 그 몇 개월 동안 그 실업급여라도 받지만 소상공인들은 그냥 폐업하면 그동안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폐업하면 완전 거지가 되는데 무슨 보호장치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진짜 유일하게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소통하고 창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난 그 최승재 의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발로 뛰시는 모습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소상공인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분들이 느끼는 고충을 저희가 조금은 알 수 있는 게 밑으로 챙길 직원들은 있고 그리고 또 위에서 보호받을 장치는 없어요. 본인들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느끼는 복지라는 것, 이거 참 정말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1년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이 복지, 이분들의 소상공인의 복지에 관심을 돌리셨다.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소상공인들 특히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자죠. 노동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이 고용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근데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도 소득이 훨씬 적습니다. 그건 뭐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일정한 사회 전 계층에 대해서 복지의 개념을 이제 도입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끝자락에 있는 사실은 노동 시간도 평균 근로자의 노동 시간보다 길고 그다음에 수입도 상당히 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 계층의 중요한 계층인데 이분들이 사회 안전망이 전무한 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잘못되는 경우에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조금만 더 풀어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소상공인 복지법은 제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네. 1호 법안으로 제가 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라는 존재가 나의 보호막이라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 여유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좀 쪼개서 네. 저축해 놓는 거를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게 소상공인 복지법의 가장 큰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소상공인 각종 지원법들이 되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법률 이제 그런 법들하고 연계를 시키려면은 이제 뭐 사실은 이 복지에 대한 개념들이 따로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숲을 이룰 때 어린 묘목은 이렇게 보호 음악을 해놓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일정한 나무가 자랄 때 계속 보호를 해주면요
못 자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재 구조 자체가 지금 어린 이 부분에서 아무런 보호 장치도 약한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실패했다. 그럼 나 몰라라.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더 발생되고 거꾸로 더 많은 사회적 간접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책임감도 좀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지원과의 별도에 대한 어떤 복지의 개념도 좀 집어넣는 거로 생각을 해서 복지법을 이번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 괜히 막 제가 뿌듯하고요. 아마 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게 우리 의원님에 네. 대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부분을요, 실제로 국민이 정말 나 이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인사말을 전해 오셨습니다. 자, 이분의 영상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방이 지금 이렇게 제 동선을 맞춰놨는데 홀하고 주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방이 굉장히 이게 좁아요. 그럼 바닥도 미끄러지다 보면 급하게 나면 미끄러져 가면 내진탕 그리고 뜨거운 것들 있잖아요. 나갈 때 하고 불도 있고. 제가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문을 닫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딸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딸이 이제 하다가 손님 오니까 모밀 삶고 하다가 컵에 떨어져가지고 피가 났는데 제가 빨리 처치를 못 해줬어요. 이렇게. 그 지금도 왼쪽 발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뭐 산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촌 이내 친족들까지 이제 4대 보험이 되니까 직장인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 부모들이 하는 직장을 이렇게 그냥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직업으로서 연결해 주셔서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뭐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가장 좋고 뿌듯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 정치권에서도 인정을 하셨다라는 게 좀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느껴졌어요. 2021년도 6월입니다. 바로 올해 6월인데 국회의원 중에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받으셨어요. 네. 초선 의원이신데 네. 어떻게 되신 겁니까? 진짜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영광스러운 부분입니다. 1회 의정 대상을 이제 받게 됐는데요. 국회에서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그냥 이거는 당연히 제가 실생활에서 느꼈던 왜 이게 없지? 그 누구나 느꼈던 거예요. 중소상공인들이라면. 근데 법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바로 산업재해보상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산재를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받잖아요. 다치면 산재를 받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또 중소상공인들도 산재보험료를 냅니다. 요새는 자기도 내고 또 그다음에 근로자의 50%를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죠. 네. 근데 정작 요새 최저임금도 급격하게 인상됐고 본인도 일자리가 좀 사람을 많이 구하기가 힘들고 경기도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면은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분이 나와서 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자식들도 방학 동안에 나와서 당연히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배달도 같이 해주고 같이. 근데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산재를 전혀 못 받아요. 못 받고 자신의 돈으로 그게 수천만에 들어가던 간에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요? 네. 왜? 그리고 거기에 또 등록을 해서라도 좀 해주고 싶다 해도 못하게 했었어요. 등록 자체가 안 되게 됐었어요. 왜냐면 가족끼리 친족끼리는 월급 주는 이런 관계를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어마어마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산재를 받으면은 그래도 의료보험 혜택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데 상해를 달거나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진짜 피눈물 나는 사연들을 제가 겪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의원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전부 다들 말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서 또 느꼈던 게 씁쓸했던 게 이 현실과 정치가 아직 괴리가 있구나. 이게 그걸 느꼈는데 그래서 통과를 했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큰 보람이 되고 그걸 인정받은 것 같아서 의정대상이 큰 의미가 있고 뿌듯합니다. 네, 어쨌든 열정이 정말 넘치시는 분임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오늘 좀 에너지를 받으셨습니까?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도 우리 많이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사실은 이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잘 끄집어내 주셔서 편하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그 에너지를 또 동료 의원분께 나눠주셔야 되는데요. 저희에게 좀 추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민병덕 의원님이 저를 칭찬해줬던 이유의 어떤 의미도 새기면서 다음 릴레이 칭찬의 주인공으로는 우리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님을 지목하겠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릴레이 칭찬 조정훈 의원님을 지목했습니다.